안녕하세요. 페토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란, 먼저 백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백신의 정의는 불활화된 또는 약독화된 병원체를 몸 안에 주입시켜서 체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항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 질병의 저항성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병원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게 되죠. 여기서 불활화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를 죽인 것, 그리고 약독화라고 하는 것은 병원성을 약하게 한 것을 의미하죠. 이 강아지의 경우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을 함으로써 어렸을 때 걸리기 쉬운 질병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렸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백신을 맞게 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많은 종류의 백신을 어렸을 때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가 맞는 백신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백신, 코로나 백신, 캔넬코프 백신, 광견병 백신, 신종플루 백신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종합 코로나 캔넬 광견만 맞췄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신종플루 백신도 맞추는 추세에 있죠. 그 옆 사진을 보시면 그 왼쪽부터 종합 코로나 캔넬 광견 그리고 신종플루 백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백신병 색깔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지금 제 사진에 있는 거는 화이자에서 나온 종합백신 코로나 캔넬 광견병이고, 마지막은 녹십자사에서 나온 신종플루 백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합백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합백신을 DHPPL이라고도 하고 DHPPI라고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D는 디스템퍼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죠. 홍역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한데 주로 이제 호흡기 쪽 증상을 나타내고 신경 증상까지 일으키는 아주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죠. 그리고 이제 H는 헤파타이티스, 즉 간염인데요.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그 체내 침투해서 일으키게 되고, 이는 보통 간염 같은 경우에는 급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매우 위험하죠. 다음 P는 파보바이러스인데요. 파보바이러스는 파보장염을 일으키죠. 주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고 구토, 설사, 식욕부진 나타내다가 한 반 정도, 한 50% 정도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P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이거의 증상은 주로 이제 감기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마지막 L은 렙토스피라균입니다. 렙토스피라는 주로 가을철에 들쥐나 야생동물의 오줌 등이 사람이나 동물의 상처에 묻을 경우에 이제 전염이 되는데, 증상은 고열,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나요. 그 다음에 두통, 머리가 아프고 몸살,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종합 백신은 아까 보셨을 때 다 바이러스죠. 홍역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파보장염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균입니다. 세균이고 인수 공통이에요. 즉 개들도 걸릴 수가 있지만 사람도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한테 옮은 게 사람한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렙토스피라 백신을 어린 개에게 주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이 렙토스피라를 뺀 백신을 DHPPI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렙토스피라를 많이 안 맞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산을 많이 가는 개라든가 아니면 사냥을 많이 하는 개들은 렙토스피라를 맞추시는 것이 맞겠죠. 자,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 빵 구운 것처럼 생긴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보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운 빵 같죠.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이런 이 파보 바이러스가 개한테 그런 큰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예요. 자, 그 다음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왕관 모양이에요. 왕관 모양인데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파란 바탕에 어떤 뭐 물체가 있죠. UFO 같은 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이제 코로나 장염이라고 하죠. 주로 소화기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파보와 마찬가지로 밥 안 먹고, 배가 아프니까 밥을 안 먹겠죠. 밥 안 먹고 구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죠. 다행히 치사율은 파보보다 낮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코로나 장염의 진단은 코로나 키트로 합니다. 분변을 이용해서 키트 검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장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타나게 되죠. 치료도 파보와 마찬가지로 수액 맞고 2차 감염 막기 위해서 항생제 맞고 비타민, 구토 억제제 이런 것 등을 이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캔넬코프 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캔넬코프는 참 치료하기가 어렵고 낫지가 않아요. 이제 그 캔넬코프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볼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집단 사육, 개를 집단 사육하는 곳에서 많이 발병했다고 해서 캔넬, 즉 개를 많이 키우는 견사를 캔넬이라고 하죠. 그 캔넬이고 코프는 감기죠. 즉 그 개를 많이 키우는 견사 캔넬에서 많이 걸리는 감기다. 이래서 캔넬코프인데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캐나인 인펙셔스 트라키오 브론카이티스, 즉 개 전염성 기관지염이라고도 합니다. 증상은 상부 호흡기 감염으로 와서 하부 호흡기 감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이제 마른 기침, 열, 콧물, 구역질 등을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폐렴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는 열이 높고 어떤 개는 열이 안 나고 이렇게 좀 개체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캔넬코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다양한데 이 중 가장 주된 원인체가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라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이 캔넬코프 발병 원인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 원인의 30% 정도, 그리고 캐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8, 9%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해요. 이 전파는 공기 전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캔넬코프 걸린 개의 침이나 호흡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전염성도 매우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캔넬코프를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백신을 맞추거나 아니면 견사를 다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소독을 아무리 하더라도 전염이 이제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길쭉한 그 흑백으로 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캔넬코프의 주 원인체인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견병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친 개처럼 행동하는 병이죠. 광견병의 원인체인 레비스 바이러스는 신경 친화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신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가 제 개 짱구를 물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개를 물면서 그 상처에 너구리 침이 묻었겠죠. 그 너구리 침에 그 광견병 바이러스가 엄청 밀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해서 개 몸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그 말초신경을 타고 쭉 진행을 해서 중추신경으로 가죠. 즉 뇌나 척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뇌 척수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다시 거기서 이제 다른 장기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침샘으로 많이 밀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또 많이 밀집을 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개를 물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또 그 개가 또 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광견병이 퍼지게 됩니다. 증상은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우울하고 물린데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구토를 하다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 침을 막 흘리게 되고 난폭해지고 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 빠지고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후기 증상을 보고 쟤 미친 개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옆 사진을 보시면 그 총알 같은 모양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광견병 바이러스, 즉 레비스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자, 만약에 광견병에 걸린 뭐 개나 뭐 너구리 등이 사람을 물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광견병 바이러스를 보유를 하고 있을 만한 고위험군은 박쥐, 너구리, 여우, 들개 등이 있습니다. 그건 옆에 사진에 나타나죠. 박쥐, 너구리, 그 다음에 여우가 있고 이제 미친 개가 딱 가운데 사진에 보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약 사람을 물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린지 열흘에서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초기 증상은 아까 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물린데 아프고 우울하고 열나고 구토, 그 다음에 메스껍고 이러다가 증상이 발전을 하면서 침을 막 흘리고 과도한 침분비, 그 다음에 과흥분, 그 다음에 이제 삼키기가 어렵게 된대요. 삼키기가 어렵게 되고 환각 상태에 빠지다가 혼수 상태로 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래서 이제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릴 경우에는 바로 물린 상처를 비누와 물로 세척을 하고 병원으로 이제 가서 나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병원에서 광견병 백신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맞게 되고, 그 다음에 광견병 항체가 많은 그 항체 이뮤노글로불린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몰라서 그냥 물렸네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이러한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신종플루 백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은 이제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주라고 스트레인이라고 하죠. 주는 H3N2라고 하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종간을 넘어서 개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해요. 증상은 고열, 기침, 콧물, 좀 열 나니까 이제 힘없죠. 무기력하죠. 그리고 밥맛도 뺐죠. 식욕감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감기 증상이 있는데 열은 굉장히 높고 감기약을 먹어도 잘 안 난다 생각이 되면 이 키트가 있습니다. 신종플루를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요. 개 인플루엔자 키트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 검사를 해보면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치료제는 이제 수년 전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신종플루가 창궐했을 때 그때 타미플루를 많이 먹었죠. 항바이러스제인데요. 개에게도 그 타미플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20%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옆에 사진은 캐니플루 맥스라고 써있죠. 이게 그 녹십자사에서 생산을 하는 신종플루 백신 사진인데요. 뭐 맥스라고 해서 더 그 부작용을 줄인 그런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백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그냥 맞아야 되느냐, 뭐 규칙이 있느냐 이걸 알아볼 텐데요. 이 맞는 규칙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차와 2차는 종합 백신하고 코로나를 같이 맞추게 되고요. 3차하고 4차는 종합 백신하고 페네코프를 맞추게 되고 5차는 종합 백신하고 광견병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6차 때는 이제 그 광견병을 맞추고 2주 후에 항체 검사를 하면서 그때 캐니플루 백신을 한 대 맞고 이제 또 2주 있다가 캐니플루 백신을 한 대 더 맞고 해서 이제 끝을 내게 되고요.
보통 이제 1차를 시작할 때는 생후 한 50일 이상 됐을 때 그때 이제 맞게 되고, 각 차수 뭐 1차 맞고 2차 맞을 때는 그 간격이 2주 정도 되죠. 각 그 차수마다 간격은 한 2주 정도 해서 다 접종을 끝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다 맞고,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맞고 나서 1년 지나면은 종류별로 한 대씩 종합 코로나, 캔넬, 광견, 캐니플루 한 대씩을 또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병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때 캐니플루, 신용플루 백신 맞추기도 하고 3차, 4차 때 맞추기도 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다니시는 병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하시는 대로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1차부터 강아지를 이제 키우시게 되면 1차부터 5차까지의 기본 접종은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5차 접종이 끝나면 항체 검사를 해서 간염에 대한 항체, 파보에 대한 항체, 홍역에 대한 항체가 잘 생겼는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항체가 잘 생겼으면 이제 마음 놓고 산책을 다니셔도 되는데, 만약에 안 생겼거나 덜 생겼다 그러면은 추가 접종을, 종합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하겠죠. 이 항체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맞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1년마다 종합 코로나, 캔넬, 광견, 신종플루 백신을 한 대씩 추가로 접종을 해서 그 떨어진 항체가를 다시 올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접종을 할 때 그 접종한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열 없어야 되고, 접종을 한 이후에 강아지가 얼굴이 붓거나 구토를 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많이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해주시고 봐주시고, 만약에 애가 힘들어한다, 얼굴이 붓는다 그러면은 다시 그 주사를 맞은 동물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꼭 데려가셔서 접종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그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페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